자, 중요한 확률 분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항 분포, 가우시안 분포에 이어서 포화송 분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가 어떻게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시간이에요. 자, 시간이 이렇게 이제 아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시간축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순간이고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시간축에 대해서 어떤 걸 관측을 할 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걸 이제 내가 관측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에 이제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 쏟아지기 직전에 그때 아주 애매한 그 상태로 놓으면 이제 물이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내가 체크할 수 있죠. 물이 떨어지는 이벤트가 랜덤한 이벤트가 될 텐데 규칙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테고, 근데 만약에 수도꼭지를 조금 더 잠그면은 아주 물이 천천히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수도꼭지를 아주 세게 잠그면 물이 아주 가끔가다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근데 수도꼭지를 조금 더 열면은 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요. 그쵸? 자,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내가 어느 지점, 내가 이 기준 시간을 딱 정해요. 0초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때까지 몇 번 일어나는가. 그 몇 번, 그게 확률 변수가 되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포화송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간축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총 기다린 시간 t 동안 몇 번 일어나는가.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100만 번 일어날 수도 있고, 100만 번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두 번 일어났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 확률 분포를 포화송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식으로 이렇게 써요. P, N, T. 자, 얘는 뭐냐면은 T초 동안 사건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확률 변수예요. 몇 번? 이건 그냥 디스크리트한 이제 확률 분포니까 얘는 확률이죠.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 확률 함수는 누구에 의해서 정해질 거냐면 제가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수도꼭지를 꽉 잠궜을 때는 일어난 이벤트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에 머물러 있을 거고 수도꼭지를 이제 조금 많이 열면은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n이 큰 곳에 확률 분포가 몰려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결정하는 데는 단위 시간당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런 단위 시간 동안 이제 일어난 그 얘기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임의의 시간 간격 델타 t를 딱 잡아요. 델타 t. 자,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 잡아도 되고 처음에다 잡아도 되고 나중에 시간 간격이 델타 t인데 요 델타 t 초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관심 있는 사건은 자, 요 확률을 생각하는 거야.
요거. 자, 이 확률은 델타 t라는 시간 간격에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그렇죠? 델타 t라는 오래 기다리면 그 시간 간격이 길면 길수록 시간 간격이 2배가 되면은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델타 t가 아주 작을 때. 그러면 이제 요 비례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비례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이벤트의 레이트라고 불러요. 얘를 레이트. 얘는 뭐냐면은 단위를 치면 확률 나누기 시간이 되겠죠. 왜냐면은 레이트 곱하기 시간을 했더니 확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는 단위 시간당 확률이고, 레이트가 큰 이벤트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레이트가 작은 이벤트는 자주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다 그러면은 그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냐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에서는 n이 뭐고, 그 다음에 p가 얼마니, 이제 이런 게 있어야지 확률 분포가 정해지듯이, 그 포화성 분포는 요 레이트가 정해져야지 그 확률 분포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방사성 원소가 얼마나 자주 디케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레이트, 물방울이 얼마나 자주 수도꼭지에서 떨어질 것인가, 그 레이트. 비가 오는데 내 머리 정수리 위로 단위 시간당 빗방울이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그런 레이트가 정해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트가 정해져 있을 때 확률 밀도 함수, 확률 함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건데,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요 레이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내가 P, N, T라는 이 솔루션을 이제 구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네, 점화식의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점화식. 자, 내가 자, 요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저 확률은 뭐냐면은, 다시 여기 시간축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깨끗하게. 자, 저 확률은 뭐냐면은, 자, 0초서부터 내가 지금 계속 사건을 관측을 해서 현재까지 여기가 t초예요. 여기가 0초고 여기가 t초.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여기서 델타 t초 더 갔어요. 델타 t초. 그래서 델타 t는 이제 인피니테시멀 타임 인터벌이 될 거고요. 좀 이따 이제 0으로 극한을 보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누적 이벤트 횟수가 n번이 될 확률은 얼마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데피니션인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t초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만약에 자, 이게 뭐죠? t초 동안 사건이 n번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델타 t초 더 흘렀는데도 이벤트의 횟수가 0번이려면, 그러니까 똑같이 n번이려면 여기 곱하기 조건부 확률이 있어야 되겠죠? 델타 t초 동안 한 번도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아라. 그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표현이 뭐냐면, t초 동안에는 사건이 n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조건 하에서 조건부 확률로 그 다음 델타 t초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라. 근데 여기서 이제 포화성 분포에서는 어떤 걸 가정하는 거냐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 사건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또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다. 모든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틱틱틱 이렇게 되는데, 그 틱틱틱들이 모두 다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그런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 조건부 확률이 그냥 곱하기로 그냥 그대로 쏟아져,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n번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델타 t초만 내가 보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러거나 아니 그러거나, 그러니까 5호니까 확률이 덧셈이 되겠죠. t초 동안 n 빼기 한 번 일어났고, 그리고 그럼 델타 t초 동안 사건이 한 번 일어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런 점화식을 만족할 거예요. 물론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왜냐하면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한번 다 얘기했던 건데,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벤트들의 조합을 다 생각을 해서 그 확률들을 다 주워 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벤트가 n번 일어나기려면 여기까지 n번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n번이라고 여기서 꽝 허탕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n 빼기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는 n 빼기 그 나머지 시간, 추가 시간에 한 번 일어나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내가 n 빼기 2번 일어나고 이 추가 시간 동안 2번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번 일어날 확률은 여기서 이제 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이 뮤 곱하기 델타 t니까 2번 일어날 확률은 뭐예요? 뮤 델타 t의 제곱이죠. 뮤 델타 t의 제곱.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걔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일어날 확률이 이거다. 그럼 2번 일어날 확률이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걔네는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델타 t초 동안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이래요. 얘는 그냥 뮤 델타 t네. 이게 이제 레이트의 데피니션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델타 t초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래요. 한 번 일어날 확률이 뮤 델타 t였으니까 얘는 1 빼기 뮤 델타 t네요. 2번 이상 일어날 확률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죠.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선. 그래서 한 번도 안 일어나거나 한 번 일어나거나 두 개만 생각하면 되고, 한 번 일어날 확률이 뮤 델타 t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전개를 한 다음에 조금 이제 전개를 하면 이제 요 뮤에 관련된 항만 오른쪽에 남겨놓고 뮤에 상관없는 애들을 다 이제 이 좌변으로 이동하면 여기 델타 t로 나눠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델타 t를 이제 0으로 극한을 보내면 이 좌변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냥 편미분이 되는 거. 혹은 이제 n도 원래 변수지만 이제 그냥 n은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그냥 시간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면 td pn 요게 뮤 pn 빼기 1 t 빼기 p n t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것이 내가 계산하기로 한 그 포아송 프로세스의 확률이 만족하는 일종의 이제 점화식이 되겠어요. 근데 그 점화식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네요. 미분 방정식의 형태. 그럼 이제 쟤를 이제 풀어야 되겠어요. 쟤를 한번 풀어봅시다. 쟤를 푸는데 제일 간단한 게 일단 n이 0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시간 t초 동안 한 번도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은 그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 p0t. 자,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뮤 p0t네요. 자, 0을 대면 p 마이너스인데 p 마이너스의 그런 확률은 마이너스 1번 일어날 확률은 0이죠.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요게 되고, 그럼 이제 얘는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솔루션 금방 알 수 있네요. p0t는 p0의 초기 조건 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뮤 t가 되는데, 자, 시간이 0초일 때 0초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날 확률은 얼마죠? 1이네요. 1이죠. 그렇죠? 따라서 자, 일단
t초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자, 여기 봤더니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네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이게 t고 여기가 이제 p0 t예요. 얘는 이제 솔루션이 수학적인 솔루션이 의미하는 얘는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0으로 수렴한대요. 지수함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자, 왜 수렴할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띡띡띡 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일어나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은 그러면 이제 P0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가 되고, 자, 평균적으로 P0가 0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 나누기 뮤가 되네요. 자, 뮤가 시간분의 1의 그 차원을 갖고 있었죠. 그 역수를 취한 거니까, 자, 한 번도 안 일어날 확률이 0이 되는 시간이 1/뮤가 되네요.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시간,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벤트가 이제 처음으로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벤트가 처음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P0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P0T를 survival probability라고 불러요. survival probability. 왜 survival probability가 부르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붕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붕괴한 개수가 0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붕괴하면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 확률은 시간이 1/뮤까지는 어느 정도 그 유한한 확률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그거보다 지나가면 급격히 작아져서 0이 된다. 그래서 이제 1/뮤를 lifetime이라고 불러요. lifetime,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게 이제 survival probability.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일반애를 구하는 거죠. 자, 일반애를 구하는 건데, 일반애를 구하는 거는 여기다 P0를 구했으니까 P0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그럼 이제 P1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었죠. 그래서 그거를 풀고 그 다음에 P2를 구하고 P3를 이제 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뭐 순서대로 구해도 되지만 이걸 한꺼번에 이제 다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구하는 방법을 보면 이거 이제 일반애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애를 구하는 거는 이제 generating 방법, 메소드를 사용하는 건데, 일반애를 구하는, 내가 이제 자, 이런 제너레이팅 펑션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나 베셀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제너레이팅 펑션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었잖아요.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대수적으로 그 관리하는 게 연산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제너레이팅 펑션을 도입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PNT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이런 정수 변수가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이런 제너레이팅 펑션을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이 어떤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PN 시간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고, 자, 이 자리에다가 조금 전에 계산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집어넣는 거죠. 얘는 뮤 pn 빼기 1t 빼기 p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자, 한번 잘 보세요. 요 이제 뒤에 걸 먼저 한번 볼까요? 뒤에 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뮤에다가 pnzn이죠. 그럼 얘는 뒤에 거는 마이너스 뮤의 그냥 generating 펑션 그대로네요. 자기 자신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얘는 보면 pn-1이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zn인데 zn-1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바로 또 똑같은 제너레이트 펑션인데 z만 하나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앞에 항은 요 앞에 항은 이게 이제 뒤에 항 때문에 나온 거고, 요 앞에 항은 뭐가 되냐면은 뮤 z 자기 자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nerating 펑션을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했더니 그냥 뮤의 z 빼기 1 자기 자신이 됐고, 따라서 이제 시간에 대한 일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얘는 exponential 뮤 z 빼기 1 t 지수함수가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z0 시간 0초에서의 generating 펑션. 근데 시간 0초에서의 generating 펑션은 자, 얘는 뭐냐면은 pn0 zn인데, 자, 얘는 뭘까요? 얘는 뭐가 되니? 얘는 시간 0초 동안에 n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걔는 사건이 한 번도, 시간 0초 동안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걔는 델타 펑션이잖아요. 크로네카 델타가 n이 0이 한 번도 안 일어날 때만 그 확률이 1이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이벤트는 없으니까 다 0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고, 그러므로 자, generating 펑션은 그냥 exponential 뮤 z t 마이너스 뮤 t,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데피니션이 뭐였어요? 얘는 n이 0서부터 무한대까지 pnt의 zn, 이거를 z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하고, 그 앞에 있는 z의 n승 앞에 개수가 바로 pn승이네요.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이거 exponential 마이너스 뮤 t는 그냥 내비두고, 앞에 exponential 요 파트만 내가 테일러 전개하면은, 쟤는 n은 0서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뮤 t의 n승 z의 n승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pnt는 뮤 t의 n승 exponential 마이너스 뮤 t이다. 자, 이런 일반해를 구했고, 여기 일반에다 n에다 0 대입하면 앞에서 계산했던 이 survival probability가 정확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포 함수를 포화성 분포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확률 변수는 누구다? n이 확률 변수예요. n. 자, n이 확률 변수고, 자, 이거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예, 요 n에 대한 확률 변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제 n에 대한 의존성을 보는 거니까 이 뒤에 파트는 n에 대한 의존성과 상관없으니 함수의 모양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앞에 걸 보면, 자, 이 앞에 파트는
누구누구의 n승이니까 쟤는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 파트는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n에 대해서. 반면에 이건 지수함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decay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궁극적으로는 함수가 이제 n이 커지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앞부분에서는 요 항의 효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한, 그러니까 처음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 다른데 시간이 짧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점점 더 커지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더 커지면은 뭐 이런 식의 그런 커브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